이번 시간은 분류하기를 학습하는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단원평가 문제 속에서 핵심의 개념과 조금 어려운 문제들까지 함께 해결해 볼 거예요. 이번 시간 학습의 내용을 알아볼까요? 날씨입니다. 8월에는 비 온 날, 흐린 날, 맑은 날 중 어떤 날이 가장 많을까요? 8월엔 비 온 날이 가장 많네. 흐린 날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맑은 날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아니야, 봐봐. 빨간 우산이 그려져 있는 날이 많잖아. 구름 그림이 가장 많다니까. 노란 흰님이 가장 많아.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 우리 친구들이 맑은 날, 흐린 날, 각자가 생각하는 날이 더 많다고 우기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까요? 어느 해 8월의 날씨예요. 자, 우리는 분류 기준을 날씨로 하여 각각의 날씨별로 분류하여 세어보고 이것을 표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날씨를 볼까요? 맑음, 흐림, 비. 그래서 우리는 맑음부터 표시해 줄 거예요. 이때 맑음은 모두 같은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렇다면 수 12를 써서 나타내주고 흐림, 이것도 역시 같은 표시를 해볼까요?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수 11로 나타내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 세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수 8로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표로 나타내 주었더니 각각의 날씨별 날수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이 표를 보니까 딱 알겠네. 8월은 맑은 날이 12일로 가장 많았어.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잠깐! 내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말이야. 8월 22일은 맑았다가 흐려졌어. 그러니까 내 말도 맞아. 응? 그치. 뽁뽁이는 정말 못 말려. 자, 그럼 우리가 배웠던 기초 개념을 문제 속에서 찾아보자고요. 분류하기,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은 경준이가 가지고 있는 옷이에요.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류를 했어요. 어떻게 분류를 한 걸까요? 그 분류 기준을 한번 써보도록 하자고요. 그런데 보니까 왼쪽에는 짧은 옷, 오른쪽에는 긴 옷, 이렇게 구분을 했군요. 그래서 분류 기준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짧은 옷과 긴 옷으로 분류를 한 것이다. 그래서 분류 기준을 이와 같이 써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분류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자, 또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번에는요, 분류하여 세어보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기초 개념이었죠. 유란의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사했어요. 이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 과일이 있구나. 그런데 과일을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그럼 이때 분류 기준은 뭔가요? 바로 과일의 종류, 이것이 분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수를 세어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귤부터 세어줄 건데요. 같은 과일에는 같은 표시를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 그리고 둘, 셋. 그래서 귤 이렇게 3명이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바나나 같은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를 써서 나타내 주고
이번에는 딸기예요. 그러면 딸기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를 써주고 이번에는 사과입니다. 그렇다면 사과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수박의 수 하나, 둘 이렇게 그 수를 세어 나타내 주세요. 빠뜨리거나 2번 세는 것이 없도록 바르게 표시하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도전해 볼까요? 도전해볼 첫 번째 문제예요. 다리의 수가 같은 동물끼리 분류를 해라. 그리고 기호를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리의 수가 바로 분류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다리가 없는 동물, 다리가 2개인 동물, 다리가 4개인 동물로 분류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소를 보세요. 소는요, 다리가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기호를 쓰라고 했으니까 기역을 써서 나타내야 해요. 그 다음에 타조를 보면 다리가 2개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2개인 동물에 니은을 써서 나타내죠. 개구리는 다리가 4개예요. 따라서 디귿을 이렇게 써서 나타내주고 리을의 지렁이는 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을, 기호로 써주는 거예요. 비둘기는 다리가 2개니까 미음 여기다 써주고 오리도 다리가 2개입니다. 비읍 써서 나타내주고 뱀은 다리가 없으니까 시옷 적어서 표현하고 강아지는 다리가 4개니까 이응 적어주고 닭은 다리가 2개구나.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읒을 적어 해결해 볼 수 있죠. 이 문제는요. 분류 기준? 그렇죠. 다리의 수가 바로 분류 기준이었어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구나. 분류 기준이 알맞다라는 것도 살펴둡니다. 다음 주어진 문제 도전해 봅시다. 뭔가 좀 길어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성민이네 반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을 종류별로 조사를 했답니다. 물음에 답해 볼 건데요. 우선 이 질문에서는요. 학급 문고에 있는 책을 종류에 따라 분류를 하고 그 수를 세어보자 라고 얘기를 하였어요. 그렇다면 그 종류를 볼게요. 역사책부터 수를 세어볼 건데요. 이런 경우 역사책은 하나, 둘, 셋, 그 수를 세어 3으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또 과학책을 볼까요?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셋. 그러면 3을 써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술책을 보자. 그랬더니 예술책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 되는구나. 사회책은 딱 한 권이 있습니다. 1로 나타내 주고요. 문학책을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4를 써서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죠. 수를 세어 표에다 나타내 주면 다양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책의 수가 가장 적다, 사회책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쉬워진다는 거죠. 이어서 만나볼 것은요. 문항 12번에 주어진 내용인데요. 성민이네 반 학급 문고의 책 수가 비슷하려면 어떤 종류의 책을 더 사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3, 3, 4, 1, 4 보세요. 3과 4는 비슷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중에 1은요? 그래요. 책의 수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책 수가 비슷하려면 바로 사회책을 사는 것이 좋겠더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초 개념에 관련한 난이도 있는 문제 함께 해결했어요. 나는 오늘의 수학 요리사. 오늘의 재료를 소개할게요. 짜잔! 바로 이렇게 생긴 여러 장의 카드예요. 이 카드를 냄비에 넣고 저어주면 몸에 털이 있고 구멍이 2개 있는 카드가 요리로 나온대요. 넣어볼까요? 그럼 이제 저어줄게요.
왼쪽으로 휘휘, 오른쪽으로 빙빙. 맛있는 냄새. 그럼 한번 담아볼까요? 와, 이렇게 생긴 카드들이 요리로 나왔군요. 그런데 이 카드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그 특징부터 살펴봐요. 이 카드에 이름을 붙여볼게요. 우즐 카드라고 해볼까요? 그런데 이 우즐 카드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든선인 것과 구분선인 것도 있고요. 또 파란색인 것과 빨간색인 것도 있고 구멍이 1개인 것과 2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털이 있는 것과 털이 없는 것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분류 기준으로 몸에 털이 있고 구멍이 2개 있는 모양을 골라볼까요? 몸에 털이 있고 구멍이 2개 있는 모양,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골라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우즐 카드들을 골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두 찾을 수 있죠? 이제 그 기준을 달리해서 여러분들만의 문제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또 다른 기초 개념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 분류 결과 말해보기라는 게 있는데요. 함께 얘기해 보자고요. 형윤이가 칠판에 붙어있는 자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습니다. 잘못 분류된 것을 찾아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류를 할 때는 그 기준이 정확해야 해요. 그런데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선생님은요, 잘못 분류된 것으로 여기 있는 4를 골라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글자와 숫자로 나눈 건데요. 숫자가 글자 칸에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직접 써서 나타내 주세요. 글자와 숫자로 나눈 것인데 4가 글자 칸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직접 써서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분류 결과를 말해본다라는 거에서 찬영이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사를 했대요. 이걸 보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할 건데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줄넘기 그 수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줄넘기는 하나,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하고 봤더니 둘, 셋, 넷. 그래서 이렇게 4를 써서 나타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피구. 요것도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피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이렇게 6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축구를 세어보세요. 축구를 세어보았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야구를 표현해 보았더니 야구는 1 이렇게 해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수를 일단 세워준 거예요. 그렇다면 수를 세워주고 난 다음에 보세요. 찬영이네 반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주어졌던 자료를 가지고 앞서서 모두 표현을 해보았기 때문에 피구가 6이었어요. 그 수가 제일 컸었죠. 따라서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피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류 결과를 말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에 관련한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만나볼까요? 만나볼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산 가게에서 일주일 동안 팔린 우산을 조사했습니다. 물음에 답해 볼까요? 그런데요,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색깔의 우산이 많이 팔렸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세요. 우산을 색깔에 따라 분류하고 그 수를 세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류 기준이 바로 색깔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렇다면 하나씩 세면서 표시를 합니다. 빨강은 5. 그래서 그 우산의 수는 이렇게 5개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빨강은 세워줬으니까 우리 이제 그 다음의 색깔들을 직접 세워보도록 할까요? 노랑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 표시를 해주세요. 또 2, 그 다음에 3, 4, 5. 5은 이렇게 그어 나타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6, 그리고 이렇게 7.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요. 어때요? 위에 이렇게 조사한 것보다는 훨씬 더 쉽게 그 수가 7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파랑입니다. 파랑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 하나, 둘. 그러면 2를 적어 나타내 주는 거죠. 이제 보라도 세어볼까요? 하나, 둘. 그래서 2. 이렇게 우산을 색깔에 따라 분류하였고요. 그 수를 직접 세어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바로 7이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팔린 우산 중에서는 노란색이 가장 많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에 관련하여 바로 문제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산 가게 주인이 다음 주에 우산을 많이 팔기 위해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우산은 무슨 색깔일까?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우산은 노랑 우산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우산 색깔은 노랑입니다. 문제의 답을 이렇게 노랑으로 적어 나타내 줍니다. 문제 해결되었고요. 하나 더 준비한 문제 있어요. 정윤이네 반 학생 24명이 좋아하는 꽃을 종류에 따라 분류했어요. 백합을 좋아하는 학생은 채송화를 좋아하는 학생보다 많고 장미를 좋아하는 학생보다는 적을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를 완성하자. 그럼 백합은 4와 6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5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 네 수를 모두 더하면 22이기 때문에 24에서 22를 빼면 국화는 2명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봤습니다. 분류하기에서는요, 기준을 정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분류하여 세어본다라는 활동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봐요. 정해진 분류 기준으로 모든 물건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분류 기준이 2개인 것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분류하여 세어보면 다양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류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교재 속 다른 문제들도 꼭 풀어두세요.